희세의 천출 명장들을 높이 모시어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군대, 최정의 혁명 강군으로 위용 떨치온 영적 조선민군의 빛나는 행로에는 주체적 해군 무력의 자랑찬 무훈도 력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우리 민은 조미 대결사의 빛나는 승리 한 페이지를 아로새긴 56년 전의 푸에블로 사건을 승리자의 쾌감을 안고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들었다 놓은 유명한 푸에블로 나포전투에 참가해서 29살의 공화국 영웅이 된 박인호 동지는 오늘도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에게 위대한 영장의 슬하에서 우리 해병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에 대해서 긍지높이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령에 침범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를 납포하여 세상을 돌래운 우리 해군 부대를 시찰하시면서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오보이 장군님께서 수십 차례 다녀가신 영광 넘친 부대, 또 지난 저국해방 전쟁 시기 주문진 해전에서 단대척의 오래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한 벌티모어를 격침시켜 세계 해전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한 부대의 자랑찬 군功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군부대 해병들이 혁명 선배들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원수들이 우리 령에 침범한다면 무자비하게 수장해 버림으로써 주목이 센 부대, 승리만을 떨치온 부대의 전통을 굳건히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해군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소화하는 위력한 군정 집단으로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몸소 한 손에 오르시어 해병들과 함께 파도 세찬 항해길을 헤치시며 조선인민군 투교의 해군의 정신과 배짱, 기지를 심어주시고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길에서 귀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용사들의 삶을 붉은 단계에 품어 하나 빛내주신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이셨습니다. 그 품에서 우리 해병들은 조국 수호의 항로인은 직선 돌격 침노만 있다는 불굴의 공격 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영명의 전초병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위대한 용장의 손길 아래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의 새 시대 전환기 도래를 알리는 우리식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선진 해양강국 건설 대업의 첫 산하로 태어나고 우리의 해군 무력은 영의 방위와 혁명 전쟁 준비라는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군정 집단으로 더욱 장성 강화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최고 살인관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투철한 조국 결사수호 정신과 멸족의 의지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만장약한 우리의 영영한 해군 장병들이 있기에 조국의 바다는 그 어떤 침략자도 넘보지 못하는 결사수호의 보루로 굳건할 것이며 영적 해군의 자랑스러운 명성과 영예는 더욱 빛나게 계승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 일치 단결하여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동당의 운동으로 천지개벽된 건덕지구에서 새집들의 경사가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산도시의 자태를 드러내며 문화주택들이 줄비하게 솟아오른 새 마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애민 헌신의 로고와 뜨거운 사랑 속에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며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축도입니다. 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단천시 령천동에도 희한한 선경마을이 일떠서 인민들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방중앙의 의도를 언제나 충직하게 완벽하게 받들어가는 믿어온 인민군 군인들은 노동당 시대의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산간도시를 훌륭히 일도시를 일념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충성의 백열전을 힘있게 벌이며 살림집 건설에서 혁명군대, 인민의 군대의 기상과 혁명을 떨쳤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황명철 동지, 단천지구 광업청구, 령천광산의 일꾼들, 노동자 주민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군인 건설자들이 혼신의 구슬땀을 바치어 검덕지구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을 보란듯이 일도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전달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검덕지구에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은 위대한 방중앙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가 있고 우리 당의 탁월한 용도가 있기에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줄기찬 전진은 더욱 가속화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밝힌 농산작업의 기계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농기계 전시회 농기계 공업발전 2023이 3대 혁명 전시관에서 이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의한 총수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데서는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이 기본이라는 간곡한 가르치심을 떠다주셨습니다. 정말이지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농기 공업발전을 위하여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수동지의 헌신의 로고를 새겨 안을수록 우리가 제작한 농기계들이 나라의 농업발전에 얼만큼이 맞이할 수 있는가, 실제 우리 농민들이 저하하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의 농기계를 제작하여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질 좋은 농기계를 만들어내놓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정을 돌아보니까 경려는 청수동지께서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얼마나 크나큰 심려로고를 바치고 계시는가, 또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농업 부문에 얼마나 큰 힘을 달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기업소에 돌아가면 농업 생산의 기계화를 실현할 때에 대한 당의 숭고한 의도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축산 부분에서도 모든 작업 공정을 기계화하자고 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요리안고 과학연구 단위들에서 국가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제1척구전선의 기수, 전처병으로서의 책무를 다해갈 맹세를 가다듬으며 뜻깊은 올해에 새롭고 우위있는 과학연구 성과들을 일으켜 나갈 요리에 넘쳐있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과학자들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에 이어 이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과학기술의 위력, 인재들의 활약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국가 부흥을 위한 사회주의 전면 발전에서 과학기술 부분이 자기 책임을 다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분원에서는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축산용 생물사료를 새로 개발하고 저생산량이 높은 우량젖소 육종 연구과제를 비롯한 10여 건의 생물공학 연구 과제들을 선정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올해 선정한 그 중요 연구 과제들의 선호차를 정확히 하고 또 단계별 목표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서 짧은 기간에 완성하기 위한 이런 연구 역량 편성과 공동 연구, 협동 연구를 이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성 정보통신연구소에서는
인민들의 문명 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변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실천적인 연구 성과들을 내놓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인재를 선발 평가하는 기준부터 새롭게 세우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시켜서 통신기술의 기술적 특성을 보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정보기술 제품들을 연구 개발해서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랑낭구역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경서 마그네시아를 비롯해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건제품 생산 기술을 확립하고 구역 안의 건제 생산 단위들에 도입해서 살림집 건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경소 마그네시아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매장량이 많고 세계적인 거품질로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소 마그네시아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직을 비롯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 우리 경소 마그네시아 제품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서 경량화를 하고 그다음에 색깔에서나 문양에서나 더 다양하게 생산해서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흉룡 전통 교양의 대존당으로 우리 흉룡의 만년제보로 빛을 뿌리는 조선 흉룡박물관 강사들 속에는 근 40년간을 흉룡사족 부문에서 일해오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흉룡 역사와 흉룡 전통을 빛내는 데 한상을 바쳐온 공훈 사족 강사 호정순 동지도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62살이라고 하지만 열정이 넘쳐 강의를 하는 호정순 동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생을 혁명사족 강사로 일해온 그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21살 때부터 혁명사족 강사로 일해온 그는 자기가 혁명사족 강사가 된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시기부터 군복을 입고 수령보위 사업에 한생을 바쳐온 호정순 동지의 아버지 허영근 전쟁 로병은 늘 수령을 보위하는 사업은 곧 혁명을 보위하고 우리 제도를 보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김철주 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를 조국보위 초소에 세웠습니다. 그가 군복을 입고 혁명사족 강사가 됐을 때 아버지는 혁명사족 사업은 수령을 받들고 수령의 업적을 지키는 수령보위 사업이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제대 후에도 그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역사와 혁명 업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조선혁명박물관 강사가 되었습니다. 허정순 동지는 지금도 30여 년 전에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은 항일혁명 투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투사 동지들로부터 어버이 수령님께서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몸소 찾아주시고 수많은 혁명사족 자료들을 직접 고증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혁명사족 사업이 주체혁명 여부를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데서 가장 선차적이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한 건의 사족 자료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혁명사족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족 자료들을 찾아내서 강의안에 반영할 때의 기쁨은 마치 땅속에서 보물을 찾아낸 듯한 심정이라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혁명사족 일꾼들의 행복관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관자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동한 신뢰 그런 걸 이렇게 와닿게 강의해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일하는 강사들은 구체적인 자료들로 안받침되고 통속적이면서도 구수한 허정순 동지의 강의는 언제나 참관자들 속에서 좋은 반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서 환갑 나이가 지난 지금도 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허정순 동지는 혁명사족 부문 강사들과 일꾼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족을 보위하는 혁명가들이며 혁명 역사를 해설 선전하는 핵심들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믿음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준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조선혁명 박물관 강사로 사업해온 기간에 그는 30여 건의 다매체 교양 자료와 종합 강의안들 20여 건의 서론문을 비롯해서 수많은 강의안들과 사족 자료들을 작성하고 우리 당 혁명 전통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데 기여했으며 61명의 강사들을 실력 있는 강사들로 준비시켰습니다. 어머니 당에서는 한 생을 혁명사족 부문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를 여러 대회들의 대표로 불러주고 공훈사족 강사의 감높은 칭호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가장 큰 애국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수령의 영덕족을 빛내는 혁명사족 사업에 바쳐가는 삶이 가장 빛나는 애국적 삶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혁명 전통을 지키고 빛내는 영예로운 일터에서 헌신의 자옥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17일 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으며 그러해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19명이 무참히 살해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24,620명, 부상자 수는 61,8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직 폐허 밑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16일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국장이 최근 유럽에서 돌림감기 환자와 그로 인한 입원율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신형 코로나 변이 비루스 J.1.1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으며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당한 왁진을 다시 접종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와 돌림감기 비루스와 같은 각종 병원체들이 보편적으로利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호흡기 질병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15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돌림감기 전파로 지난주 구급 환자 수가 20 내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에서는 호흡기 비루스 감염률이 주민 10만 명당 950여 명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폭설이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수도 베를린을 비롯해서 전 지역에서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극심한 일기 조건으로 해서 여러 도시들에서 도로와 항공 및 철도 운행이 마비됐으며 학교들에서는 수업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비롯해서 전 지역에 폭설이 내려 교통이 마비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기관은 잉글랜드 지역에 추위경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양수식 발전소 건설이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양수식 발전소는 발전소의 우와 아래에 각각 조수지를 만들고 전력계통의 부하가 적게 걸릴 때 요유 전력으로 아래 조수지의 물을 우 조수지에 포올려 저장했다가 부하가 많이 걸릴 때 포올렸던 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전통적인 수력발전소와의 차이점은 전기 생산에 이용한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해 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양수식 발전소 건설은 지금 중국, 이란, 인디아, 에스파냐,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들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양수식 발전 기술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이며 양수식 발전 기술에 의한 전기 생산량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대리석으로 된 지도가 새로 전시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대리석 지도는 당시의 로마시를 대리석에 그린 것으로서 온화한 사원의 도서관 벽에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학자들은
이 지도를 박물관의 바닥에 특색 있게 전시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역사 유물을 실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지도가 당대의 발전 과정과 문화에 대해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발칸반도 서부 지역에서 강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주요 강들 중에 하나인 드리나강은 많은 오물로 해서 심히 오염됐다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드리나강의 하류에는 매해 1만立方미터의 각종 오물이 떠내려오고 있는데 이러해서 강의 수질은 물론 주변 지역의 생태 환경이 심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강유역에 위치한 나라들에서 오물 처리를 규정대로 하는 한편 강 상류에 오물 차단막을 설치해서 오물이 하류로 떠내려오는 것을 막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령류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눈이 내린 후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개었습니다. 그리고 소이안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 라손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령화 19.3도로서 평년보다 6.5도, 어제보단 3.3도나 낮아서 올해 들어와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 26일부터 점차 높아져서 1월 말까지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10도로서 어제와는 같았지만 평년보다는 9도나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7도로서 어제보다 4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 지형의 영향으로 장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 라손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지형의 영향으로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개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 라손시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여전히 춥겠습니다. 이 때문에 추위주의 경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2영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령화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조선동의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조선동의 먼 바다와 조선 서해에선 최고 3m 정도까지로 높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안전대책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조선 서해에서는 점차 약해지겠고 물결은 조선 동해에서 2m 정도로 조선 서해에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